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황세프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사를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참으로 좀 비열하고 더러운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쪽에는 다 달라붙고 옳은 길을 가는 쪽에는 외면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정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미국이나 EU, 서방이라고 흔히 부르는 사회가 정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야말로 휴머니즘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다라고 제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배우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로 가야 되겠다. 저런 데는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사는 좋은 데가 됐을까. 좀 일종의 로망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점점 느끼기를, 이 서방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그야말로 시정의 잡배보다 못한 것이다. 이런 거를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특히 서방의 명주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바이든이 6월 16일 날 전쟁 난다라고 맨날 지 입으로 떠들면서 푸틴 만나갖고 푸틴 앞에서 너네들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 우리도 너네들을 어찌할 줄 모른다. 침범하다가는 나이를 각오를 해라. 아니 나중에 어찌 될까봐 이 표현이라도 그렇게 해서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될 건데 기껏한 소리가 뭔 소리를 했는가면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 걸 두세 번을 말을 해요. 그러면 푸틴이라는 저 여우 같은 놈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이든이 내 앞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개입하지 않는다 하니까 미국은 안 들어오면 유럽에 EU 군대 보낼 때나 있나? 그냥 우리가 냅다 주워 먹으면 된다. 그래서 날짜만 딱 그냥 계산하다가 바로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쳐들어가면 항복할 줄 알았겠죠. 과거에 이 러시아가 조지아를 쳐들어가가지고 5일 만에 항복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조지아는 미국에서 대학 나온 젊은 대통령이 조지 부시가 지를 도와줄 줄 알고 걱정도 안 하고 지가 먼저 시비를 걸어가지고 러시아에게 시비거리를 제공했는데 그냥 5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아마 푸틴이 생각할 때는 일주일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 봅니다. 왜 일주일 만에 끝이 나느냐? 과거에 크림반도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선물한 걸 갖다가 한 50년 만에 뺏어버렸죠. 그래도 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그 두 개 줄을 갖다가 진너줄을 뺏어가지고 전쟁을 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저항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이제 쉽게 먹을 거다 생각하고 전부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일주일쯤 경과했는데 러시아가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는 무기도 지원해 줄게, 식량도 지원해 줄게, 우크라이나 잘한다고 한참 지켜 세워요. 그런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좀 설정해 주라. 저 마음대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민간인을 폭격하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면 이 나토가 확전에 개입하게 되니까 안 된다고 거부를 했어요. 또 러시아를 안보리에서 퇴출 좀 해주라. 저렇게 못된 나라를 유엔 안보리에 놔놨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백악관이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전쟁이 커진다.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러시아가 잘못한 만큼 벌을 좀 받게 해주라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미국이나 나토나 EU가 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 사람들은 무기 좀 주고 그리고 이 피난민 좀 수용해주고 돈 좀 주고 이 정도로 끝내려고 생각하지, 아직도 미국이나 EU는 러시아가 두 번, 세 번 공격하면 우크라이나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째 잘 맞고는 있는데 오래 가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찬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농부가 우크라이나 탱크가 빈 채로 있으니까 아마 러시아군이 놔두고 어디를 가버렸는지 어쨌든 멀쩡한 탱크가 있으니까 트랙터를 끌고 와가지고 이 자기 집으로 탱크를 끌고 가버렸어요. 지금 그건 사진에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자들이요 13만 명이 입대를 했는데 3만 5천 명이 여성이라고 해요. 여성이 군에 3만 5천 명이나 지금 입대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키예프 근처에서 밤에 여자들이 화염병을 20, 30개를 들고 나와가지고
화염병으로 탱크를 날려버렸다라는 지금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앞거는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길을 지나다 보니 길 가운데 지뢰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탄 차량에 터질까봐 입에는 담배를 물고 손으로 지뢰를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길가로 던져버리는 장면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 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 분전이나 이 의지가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구상에서 제가 태어나서 목격을 하고 있는 가장 극적인 장면들로 지금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의 끝에 대해서 그래도 결국은 푸틴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나 EU의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람은 항상 비슷한 유의 인물들이 모여서 상류층을 이루다 보면 나타나는 이 집단 판단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상층에 올라가거나 또 군이나 이 정보기관에서 상층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전부 비슷한 색깔의 비슷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분전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도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그냥 일정하게 그냥 제한되게 나타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오래 그걸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이 오만함에서 바탕을 두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가 결국은 이길 거다. 일주일을 더 갈까? 2주일을 더 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요, 싸움이면 공정한 싸움을 해야 돼요. 자, 복싱으로 한다면 발은 못 써야 되죠.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복싱을 한다면서 발을 쏘고 그 다음에 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심지어 목을 끊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 무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열압폭탄, 진공폭탄, 그리고 무슨 접속탄 같은 사실상 사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불법 무기를 지금 막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부족해서 이제 핵까지 쓰겠다고 이야기를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무기를 쓰고 있는 이 러시아에 대해서 당신들이 아무리 전쟁이지만은 집단 학살을 낳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에 이런 폭탄이 떨어졌는데 지하에 피하지 않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애들까지 포함해서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길을 갖다가 완전히 터뜨려버리고 하는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군이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거기 가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전쟁이라도 개입을 해야죠. 옛날에 리비아의 가다피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피가 자국 국민을 상대로 비인도적 전쟁 행위를 벌이고 있다면서 가다피를 갖다가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프랑스 비행기, 영국 비행기, 미국 비행기 다 나서서 폭격을 해서 가다피를 제거했죠. 또 후세인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어서 크루드족을 보호한다고 거기에는 날아가지 말라고 저거 마음대로 선을 그어가지고요, 이라크의 후세인이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지도자의 자국민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갖다가 규탄한다면서 폭격도 하고 비행 금지 구역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센 놈인 러시아 푸틴한테는,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저지르고 있는 범죄 행위는 후세인이나 가다피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된 행위들이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일정한 이상은 개입하지 못한다. 너무 무리한 요구하지 마라. EU 가입을 적극하고 싶다? 그 반대가 있으니까 전부 만장일치를 해야 되고 시간이 1년쯤 걸린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이 정의라는 부분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요, 러시아의 푸틴도 참으로 나쁜 놈이지만, 진짜 악당이지만, 그걸 갖다가 지금 막는 부분에 자기들은 손을 떼고 우크라이나한테 그냥 우리는 너한테 도울 수 없어, 너들 혼자서 살아남아 하고 냉정하게 뿌리쳤다가 그 사람이 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대통령부터 국민들까지 싸우니까, 자, 무기 좀 줄게. 자, 열심히 싸워. 그래서 너들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에 지금 데미지를 입혀. 그러면 러시아가 우리가 경제 제재하고 하면 흔들흔들 할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를 다루기 좋아. 그렇지만 우리가 너네들을 직접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고 또 직접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쫓아내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EU에 가입시키고 이런 건 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소모품으로 알고 당신들은 소모되어줘 더 좋아. 러시아에 타격을 많이 입혀줘. 그런데 우리가 너가 원하는 거는 들어주지 못해. 이게요, 그야말로 인도주의와 휴머니즘이 판을 치는 미국과 EU의 실체입니까? 저는 이 사람들의 이런 행태들요, 정말로 혐오를 가집니다. 자, 최근에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좋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국제 의용군을 모집한다니까 지금 곳곳에서 상당히 많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황 대표가 자기 뉴스 브리핑에서 푸틴의 무덤이 될 거다. 그리고 문을 열기는 했지만 닫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황 셰프도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러시아가 가졌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것이 마치 거대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다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좀 마찬가지로 중국의 시진핑도 지금 똑같은 짓거리를 대만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지금 남한을 상대로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노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파워를 가지고 당신을 조지면 너는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 이 겁을 주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온갖 종류의 미사일을 다 쌓아 올리고 여기다 핵을 쌓아서 공격을 하면 남한 너그는 게임도 안 된다. 우리는 미국과 싸우고 있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야, 이거 북한의 핵이나 저런 무기들을 보면 우리가 북한하고 상대나 되겠나? 지금 그렇게 막 의식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핵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핵을 다 없애버렸어요. 한때는 우크라이나가 세계 1위였어요. 그런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재래 전투로 녹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을 보면 저거 굶어 죽기 직전에 것들이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만든다 하더라고. 우리가 겁먹지 말고 저것들을 다 언젠가는 제압하고 청소해야 된다. 이런 확신들을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건데 저거 뭐 비핵화 평화회담 뭐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북한을 비위를 맞추고 달래면서 가야지 줄라면 주고 어떡하겠냐. 그런 생각들에 빠져 있어요. 중국이 지금 대만을 먹어버린다 하니까 대만 사람 한 30-40%가 싸우면 게임도 안 되고 끝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상대가 공포로서 자신의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미리 싸우기도 전에 길을 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쓰는 수법입니다. 자, 그래서 황 셰프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예를 보면서 싸움은 붙어봐야 된다. 모든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맹세기 황 셰프인데 이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맛있는 거나 해서 좀 보내야 되겠다.